올해 2월 저는 일렌시아라는 게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만든 영상이었고요. 가장 사랑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든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오랜만에 게임에 복귀했다가 아이템을 모두 나쁜 놈 손에 쥐어지긴 했지만요. 일렌시아 영상에서는 모모도 다뤄주세요 라는 요청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소 다른 정보 채널과는 다르게 이상할 정도로 영상 요청 댓글이 없어서 슬펐던 저는 한편으론 새로운 뿌듯함에 취해 있었죠. 그걸 이제서야 실행하려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이후 두 번째 장기 컨텐츠 모아요의 기승전모입니다. 마지막에 뭐가 거슬리는 게 느껴지신다고요? 저의 주관이 많이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붙인 이름이니 거슬려 하지 마세요. 일단은요, 기승전모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2003년) 초딩이었던 저는 어떤 한 게임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메이플 스토리 때문이죠. 메이플 스토리는 2003년 당시 하나하나 생겨났던 3D 게임 틈에서 딱 봐도 간단해 보이고 귀여움을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래픽으로 특히 저연령층에게 대세가 됐던 게임입니다. 여성들도 많이 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소심한 남자아이가 여자에게 말 걸 수 있는 떡밥을 만들어준 고마운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제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하교 시간엔 사냥터 자리는 당연히 꽉 차있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딱 봐도 둘 다 초딩인데 서로가 초딩 주제에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신기하게도 그런 문화는 여전히 유튜브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메이플 스토리에는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태초에 모모 대륙이 있었는데 암흑제국의 군주 모모가 세상을 하는 식의 흔해 발전 설정이나 흔히 말하는 판타지 배경의 RPG 게임과는 달리 초창기 메이플 스토리의 주제는 자유로운 모험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게임 이름이 메이플 스토리냐, 여러가지 소문도 많았지만 초창기엔 진짜 별 뜻 없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왜 무엇을 위해 강해져야 하는지 모를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는 어쨌든 엄청난 흥행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그인 창도 바뀌었고요. 넓게만 보였던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대륙도 생겼고요. 저걸 어떻게 잡아야 하나 막막할 정도로 강한 보스도 생겼고요. 요즘 메이플 하는 사람들에게는 코웃음을 치게 할 수도 있지만 무려 3차 전직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밸런스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4차 전직이 돼서도 크게 해결되진 않았죠. 많은 변화 속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던 메이플 스토리도 2009년 후반이 되자 서서히 하향세에 다다릅니다. 패치로 따지자면 에반이 출시됐던 시기였죠. 이 시기, 그러니까 초대형 패치인 빅뱅 패치 이전 시기를 흔히 빅뱅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용을 친구 삼아 동행한다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개념의 직업이 생겼는데도 예상했던 결과에 못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만악의 근원인 아이템 등급 패치를 마지막으로 일명 빅뱅 이전 메이플은 막을 내립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빅뱅 이전과 빅뱅 이후로 나뉩니다. 빅뱅 패치 이후로 수많은 대형 업데이트들이 실시될 때마다 빅뱅을 능가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네요. 빅뱅 패치로 인해 레벨업이 한층 쉬워졌고 아이템, 특히 포션의 드롭률이 대폭 상향돼서 포션이 없어서 사냥을 못하는 경우가 줄었으며 드디어 메이플 스토리에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몬스터의 설정을 신경쓰지 않고 제멋대로 배치했습니다. 오랜만에 메이플에 복귀했던 전 헤네시스 최강의 몹이었던 스톤골렘이 슬라임 수준의 찐따로 바뀐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죠. 버블링은 지하에 사는 슬라임이라는 설정이 무색하게 엘리니아로 서식지로 옮겼습니다. 몬스터뿐만 아니라 지형 구조를 전체적으로 싹 갈아엎어서 상당한 이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빅뱅 패치를 혐오하는 초고렙 유저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빅뱅 패치는 성공한 패치라는 겁니다. 2010년 7월 24일 동시 접속자 41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워버렸던 것이죠. 빅뱅 패치 이후 카오스, 점프 등의 큰 패치 이후 메이플 스토리를 정점에 올린 패치가 진행되었으니 바로 레전드 패치입니다. 그런데 보통 레전드 패치라고 말하면 잘 모르시죠? 캐논 슈터, 메르세데스, 데몬슬레이어가 나온 패치입니다. 말씀드린 3개의 직업은 각각 2주 정도의 텀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왔는데요. 마지막 데몬슬레이어가 출시되었을 때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62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저는 소위 1군 채널이라 불리는 카이니,
스카니아보다 사람이 적은 브로아 서버를 이용했는데요. 2군 서버인 브로아조차 주말에는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를 정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말은 즉, 이 시기 이후로는 하향세가 시작됐다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레전드 패치 이후 메이플 스토리의 내실은 점차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사행성은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었고, 구 직업을 외면한 채 새로운 직업의 출시로 인기를 한순간 얻은 것이었으며, 신규 컨텐츠 강박증이라고 보일 정도로 억지로 짜낸 컨텐츠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2년 말 메이플 스토리의 제작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저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방학 시즌이 끝나면 당연히 유저 수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차원이 달랐나 봅니다.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고 2012년을 마무리할 업데이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데이트는 메이플 스토리 자체를 나락의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패치의 이름은 언리미티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 패치 이후 뜬금없이 사냥이 힘들어져 고잡은 유저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직업 간 밸런스가 초토화되었으며 최대 데미지의 한계가 5천만으로 바뀌어 빈부 격차가 하늘을 찌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최대 데미지는 그 후로도 계속 늘어서 이는 옛말이 되었지만요. 그 외에도 사행성 아이템이 밥먹듯이 출시되었고 기존 캐시 아이템의 가격마저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놀라운 장비 강화 주문서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옛날 메이플에서 공노목이라고 있잖아요. 공노목에 공격력 15가 붙어있는 건 그 유명한 타락파워 전사 외에는 거의 없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상점에서 공 15짜리 노목을 1000만 매소에 판매를 하는 꼴입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게임 밸런스를 위협할 만한 사태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해외 메이플에서조차 언리미티드 패치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이 패치로 인해 메이플 스토리의 유저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시기에 뜬금없이 메이플 스토리의 최고 레벨이 250으로 확장되어 유저들의 멘붕은 계속됐습니다. 이후의 패치는 언리미티드의 엄청난 여파로 인해 자극적인 컨텐츠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7월에 5차 전지기 업데이트되고 나온 BGM인 하이파이브는 음악이 제 스타일이라서 아직까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이 뭔 개소리야! 저를 포함하여 빅뱅 이전 메이플 스토리를 해온 사람이라면 그 시절 메이플 스토리가 가장 재밌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오늘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에 이벤트 시작 2시간 전부터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는 미리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메이플 스토리의 사냥 방식은 단순해서 금방 지칩니다. 이게 지금 2배 이벤트라서 사냥을 하고 있는 거지,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신은 컴퓨터 끄고 누워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2배 이벤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레벨업이 정말 더럽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이플 스토리를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면 레벨 130, 이 시절에는 8시간이면 슬라임을 잡고 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 있기도 하죠. 말이 8시간이지 8시간이면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업무량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잡고도 슬라임이라니. 그때의 힘들던 노가다를 떠올려보시면 그때가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 구석구석을 가고 싶어 다크사이트를 쓰고 이곳저곳을 탐험하거나 크림스발록을 피해 들어간 선실 내부에서 처음 보는 유저끼리도 대화를 하는 등 이런 모험 같은 게임을 순수하게 즐겼던 시절이 좋았던 겁니다. 결론은 추억 보정이라는 것이죠. 메이플 스토리는 비록 거듭되는 패치로 많은 문제점이 생겼지만 고쳐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결된 문제점도 있습니다. 만약 빅뱅 이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 결과는 제가 사랑했던 모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젠 어른이 되어버린 제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게임이 다른 이의 현재고 추억이 되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저에겐 좋은 추억이었거든요. 오글거려도 좀만 참아주세요.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